자, 야자타의 뭐 문선인 전문가님 저는 이제 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말고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원고나 대본 없이 바로 이제 거의 난상 토론. 사실 시간만 길면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짧기 때문에. 근데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주제가 사실 주제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반등 없는 종목군들 과감히 손절을 할 것이냐 홀딩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게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업종 그 다음에 얼마에 샀냐 왜 샀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것들 시장이 1월 달에 나름대로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반등 나왔는데 내 종목이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시장이 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옆에 종목 보면 갈 종목들도 잘 가고 이거를 손절을 하고 갈아타야 될까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종목과 업종과 섹터들마다 많이 의견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더 올라버리면 이제 뭐 떨어질 때보다 더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종목이 안 움직이는데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 더 불안해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좀 자주 하는 거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더 흔들리기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될까 홀딩 해야 될까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는 1월달 1, 2, 3월달 장세를 저는 위로 장세라고 봤거든요. 위로 장세. 그러니까 병을 주고 약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도 최근에 뭐 오늘은 떨어졌지만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1년 넘게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줬고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도 엄청나게 소외를 받았다가 최근에 또 반등을 오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 나오는 걸 보면 위로 장세 그만큼 1년 동안 너 고생했으니까 좀 위로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위로 아직도 위로도 못 받았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기다리면 언젠가 나도 위로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좋은 정보를 왜 손절 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 있는 손실 금액 때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이걸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이걸 팔고 이걸 만회해줄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는 거야. 맞죠. 만약에 내가 종목을 발굴을 할 줄 알고 시장에서 내가 이 종목 좀 기다려 봤는데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내가 팔고 다른 종목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문제 풀듯이 땡땡땡 종목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 2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시청자분들 중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식은 오르면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8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대형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 어떤 종목을 뭐 좋다라고 하면 저는 갖고 가는 건 찬성이긴 하죠. 왜라는 걸 들이대서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뭐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손실인데 갖고 있는 것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래서 본인 지금 시장에서 저도 역시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라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확신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할 생각도 없고 이 종목을 내가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딱 봤는데 사고 싶지 않아. 그럼 그건 팔아야 돼요. 남도 안 사기 때문이죠. 근데 바꿀 종목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면 지금 과감하게 빠른 손절을 하시고 종목군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빠졌는데 내가 요 업종은 빠졌어도 홀딩을 좀 할 업종은 하나 정도는 내가 있을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업종 있으세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다 올라가가지고 참 애매한데 근데 그래도 텀으로 본다면 저는 게임주 좋은 선택. 예, 저는 게임주 그러니까 게임주가
사실 좀 올랐다가 한동안 눌렸어요. 근데 물론 약간 게임주는 전체가 통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게임주 내에서 한 베스트 5위 안에 드는 종목들은 한번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슈는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이 좀 많이 밀렸었던 이유는 뭐 판호도 사실 잘 안 열리고 기대했던 네. 판호도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원래 사실 대장들이 치고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넷마블 또 약간 지금 이 그 넥슨 인수와 관련돼서 아마존 또 막 들어오가 버리니까 이게 M&A 불확실성이 생겨서 힘이 좀 빠져버렸고 그나마 좀 잘 가고 있었던 NC도 지금 신작이 좀 미뤄지면서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달리지 않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좀 더 덜 달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게임주 섹터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은 좋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관련 쪽으로 MSCI 커뮤니케이션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자금 자체의 유입이 저는 예전보다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폴더블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거를 하게 되면 저는 수혜를 보는 건 컨텐츠 관련 종목이라고 봐요. 저도 폴더블폰 최고 수 있는 게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큰 화면에서 게임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화면에 대한 제약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던 컨텐츠들도 사실은 또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부분에서도 모멘텀 또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AR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모멘텀이 생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좀 덜 오르는 거 종목 중에서 좀 기다려 볼 만하다면 저는 뭐 게임주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는 뭐 하나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좋은 섹터인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방금 뭐 상담했던 메카로나 이런 기업들 순서가 안 온 거지 아직 안 오른 거지 오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시를 들 때 축구공 예시를 많이 드시잖아요. 축구공이요? 동네 축구? 네, 동네 축구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옮긴 것보다 일단 자리 그렇죠. 선점하시라고. 주식을 동네 축구처럼 하면 안 되죠. 공을 1시간을 뛰었는데 한 번도 못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공이 일루 갔을 때 쫓아가고 일루 갔을 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딱 그 덫을 놓듯이 네. 기다리면 뭐 그러니까 말은 쉽다. 말은 쉬운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선점할 수 있는 장비주들 섹터. 중에 내 거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재도.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턴이 아직 안 온 거, 순서가 아직 안 온 거지 차례가 아직 안 온 거지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좋은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뭐 센치의 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펀더의 IT 그렇죠. 뭐 IT잖아요. 카우스당.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뭐 아직도 안 늦은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재작년에 바이오 올라갈 때 혹시 이런 생각하다가 정말 바이오에서 수익 하나도 못 내신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갈까 바이오 오히려 미워해. 바이오가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안 내가 돼.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 올라갈 때는 갖고 계신 분들 축하해요. 저도 더 많이 올라갈 거 발굴해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런 섹터들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저는 올해 코스닥에서 그동안에 실적 좋은데 못 올랐던 종목군들 오르는 실적 장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 들어 이게 좀 특징적으로 좀 움직여서 좀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차 전지주 살까 말까인데 사실 그 박근호 전문가님이랑 저랑 이제 이거 방송을 오래 해보면 그러니까 약간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섹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 이제 2차 전지 관련 부분은 좀 컨센서스가 같이 생각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이 에코프로만 싫어하세요? 아니 에코프로 좋아요. 저 다 좋아하는데 에코프로는 이제 2차 전지주가 아니라고. 에코프로 BM이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2차 전지를 생각을 할 때 전기 자동차만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기 자동차만 볼 필요성은 우리 지금 생활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코드리스. 그렇죠. 코드리스를 봐야 되는데 저는 2차 전지의 모든 건 다 좋은데 단점은 단 하나다. 단점은 단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미래의 수익을 작년에 너무 많이 땡겨다 시가총액에다 적용을 시켜놨어. 너무 비싸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이게 더 성장하면 지금이 더 쌀 수도 있죠. 뭐 네.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뭐 다른 종목이 다 틀리긴 합니다만 저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셀을 만드는 화학이나 SDI나 LG화학이나 SDI 말고 이쪽은 지금 계속 그 적자니까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음극, 양극이 있는데 저는 그 밑단에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노메틀이라든가 아니면 신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뭐 다른 양극, 음극 기업들처럼 실적이 뭐 엄청나진 않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예전에 2011년도, 2015년도에 오르려고 하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설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물량이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실적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약아졌다고 얘기해야 될까? 뭐 100이라는 걸 생산을 하면 추가적으로 발주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럴 여유는 없어서 이 증설과 관련돼서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이노메트리, 그다음에 뭐 신흥, 뭐 대보 이런 그룹들, 아니 이런 기업들 보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바이오가 테마가 아니라 신규 상장 바이오가 테마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상장 2차 전지, 셀, 전해질, 뭐 양극, 음극 소재들 말고 장비주들 쪽으로 저는 기회가 한번 좀 올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정리를 좀 제 의견 정리를 하면 뭐 그 어떤 걸 보더라도 뭐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지금 코드리스 제품들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하다못해 핸드폰의 어떤 그 뭐죠 그 보조 배터리까지도 다 원래는 뭐 도움이 되는 건데 좋아요, 좋고 누가 보더라도 실적은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가격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늘어난 실적 대비해서 가격은 사실 뭐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2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지는 좀 컨센서스가 잘 안 맞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비슷하네. 제 의견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막 밀고 있는 게 이대명이라고. 이대명? 예, 이대명이. 이 네이밍이 상당히 이게 뛰어나신데요. 제 특히 이대명이라고 이노메트리 그다음에 이제 대보 마그네틱 그다음 명성 TNS. 그래서 제가 이대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대명이라고. 이대명을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소재 업종들이에요.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쪽 뭐 전해질 쪽이니까 그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비싸. 근데 뭐 물론 소재 업종들은 약간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죠. 소재는 계속 쓰는 거니까 맞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정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론 이 판매량 자체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이 받았으니까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 소재 업종들이 가는 동안 의외로 장비 업종들이 못 갔어요. 뭐 P&E 솔루션 제가 뭐 이야기 좀 P&E 솔루션도 그렇고 물론 뭐 대부 마그네틱이라든지 이노메트리라든지 명성 TNS는 뭐 사실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가 막 엄청 비싸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업종들 뭐 P&T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장비 업종들은 제가 보기에는 해볼만 하다. 소재 업종들 한번 튀고 나서 이제 장비 업종도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셀 업체들이 계속 지금 공장 증설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장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뭐 명성 TNS라든지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또 독점적인 구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중국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다. 근데 작년에 2,000억이 나왔어요. 100% 성장을 했잖아요. 올해 2,500억이 나와버리면 이거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1,000억에서 2,000억, 올해 2,500억.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뭐 매출도 늘어났는데 재작년에 100% 성장했고 올해 500억이 늘어나서 25% 성장해도 이거 분명 성장인데 시장에서 이거를 성장률 둔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그렇고 지금 화면 잠깐 제 거 잡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리포트나 뭐 이런 걸 볼 때 이걸 꼭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실 화면이 전기차 판매량이랑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수요 예측이 나와 있는데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죠.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순수 전기차 판매 예측이고, 오른쪽은 이제 배터리 수요인데, 이게 뭐 일개 하나의 인간이 그냥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대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누가 뭐 돈을 못 벌겠어요. 떨어졌을 때 그냥 확 사버리면 되지. 근데 이것도 예측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정말 몇 년 전에 올해 LCD TV 작년 대비해서 100% 매출을 늘리겠다, 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아주 호기롭게 발표를 했는데, 그 해에 매출이 50%로 줄어들었어요. TV 판매량이. 그래서 어떤 리포트들을 보실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팩트들은 체크를 하시되, 이런 예측, 뭐 추이, 뭐 이런 것들은 예상 추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추이와 관련된 부분을 너무 좀 믿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는 건 맞나고요. 그리고 눈으로 좀 저는 체감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전기차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심심치 않게 전기차가 많이 다니고, 주차장 가면은 전기차 충전소도 굉장히 그렇죠. 꽤 많아졌죠. 맨날 비어 있어.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전기차는 사실 사도 그러니까 불편한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그냥 뭐 주력 자동차로 타고 다니기는 그렇지만 세컨카로 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어쨌든 계속 이쪽 관련 부분은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야기된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맞다. 다만 순서상 소재라든지 이쪽은 조금 비싸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금 올해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도 연출될 수 있다. 근데 이 흐름 동안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특히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대명이나 그다음에 P&L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싸거든요. 싼단 말이죠. 그 신흥, SAC 이쪽 관련 부분도 이런 것들, 파워로직스 보면 얘들 그래 맞 얘들은 또 있었었지. 이런 생각하는 종목들 한번 다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압으로 우리도 있었어라고 계속 바닥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소재들만 보지만 우리도 계속 실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소재들은 보면 딱 PER 너무 비싸.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애들은 보면 PER이 싸요. 1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니까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으니까 이쪽은 좀 보시고요. 혹시라도 차트를 띄워주실 수 있으면 천보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보가 만보가 되었다. 이게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예전에 한번 이름도 좀 비슷하긴 한데, 천보 차트인데요. 요거는 물론 소재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차트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예전에 혹시 루보라고 아시죠? 네. 이 루보 차트 상한가 한번 안 가고 50배 올랐던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핸들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2차 전지 비싼데 지금 약간 뭐 힘이 꺾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첨부 같은 종목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애널리스트들 중에 탑픽으로 꼽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시세가 급등한 적이 없어요. 조정 주면 사야지. 그러니까 조정 주면 사야지. 안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이런 종목,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첨부 같은 종목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안 꺾였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첨부를 사라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는 걸 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말씀하신 이대명이나 나중에 말씀하신 뭐 신흥 같은 종목군들은 장비주로서 정말 매력적인 성장을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는 실적은 옛날 실적이거든요. 옛날 실적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는 게 정말로 좋은 건데, 그러면은 양극 기업은 만약에 상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주실 거예요? 저는 홀딩은 맞아요. 저는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죠. 물론 업황이 안 좋은데 그 내에서 잘 하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걔들이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업황이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주가가 잘 안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업황 대비해서. 근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업황 때문에 그 종목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업황 따라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황을 좀 보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황은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러면 즉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는 저는 여전히 우상향. 그래서
나쁘진 않다. 다만 이야기된 건 순서상 지금은 소재 업종들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소재 업종들은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는 건 뭐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는 장비 업종은 이제는 좀 봐볼만 하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건 있죠. 내가 지금 이미 만약에 물려 있어요. 소재 업종에. 그러면 저는 내 돈보다는 한번 인내하셔라. 그 인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업이 원래 올라갈 기업인데 시장에서 수급 때문에 떨어진 것과 안 좋은데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전자 쪽에 해당하는 좋은데 업황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아무리 좋은 기업도 팔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뭐 하늘 끝까지 팔 수는 땅 끝까지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매수로 돌아설 날이 뭐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 문전문가님과 함께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